4월 22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400선을 넘어 마감했습니다. 종가 6,417.93. 한국 증시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 뒤에 잘 보도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이 상승장에서 가장 많이 판 주체는 외국인도 기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4월 한 달간 개인이 코스피에서 팔아치운 금액이 17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4월 22일 당일도 같은 구조가 작동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400억 원, 9,200억 원을 팔며 차익을 실현했고 그 물량을 개인이 1조 7,798억 원 어치 받아냈습니다. 지수는 그날도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4월 내내 팔다가 최고치를 찍은 바로 그날 다시 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말해주는 게 무엇일까요? 4월 22일 장 흐름을 보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장 초반에 6,401까지 올랐다가 오전 중에 6,347까지 밀렸습니다. 1시간 만에 50포인트 넘게 빠진 겁니다. 그 순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 지수는 다시 올라왔고 결국 6,417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흐름이 4월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4월 초 코스피가 5,000선 근처에서 흔들릴 때 개인들은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고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수는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오르자마자 개인들은 먼저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갔고 지수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 결과가 4월 한 달 개인 순매도 17조 6천억 원, 그리고 코스피 사상 최고치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수십 년째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주가가 아니라 실적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기업이 앞으로 얼마를 버느냐, 그 숫자가 현재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느냐를 따진 뒤에 들어왔습니다. 그 계산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는 4월 20일 기준 한국의 수출 데이터 하나가 설명해 줍니다. 4월 첫 20일간 수출이 전년 대비 49.4% 급증했습니다. 이 중 반도체 수출만 따로 보면 180% 이상 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냈고 SK하이닉스는 4월 23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1분기 영업이익 34조 원 안팎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0%가 넘는 성장입니다. 외국인이 반도체 대장주를 집중적으로 쓸어 담은 건 감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숫자들을 먼저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8,000으로 제시했습니다. JP모건은 강세 시나리오에서 8,500까지 열어뒀습니다. 6,400을 막 넘어선 지금 7,000도 아니고 8,000, 심지어 8,50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근거 없는 낙관론인지 아니면 계산이 뒷받침된 전망인지 그 판단을 하려면 지금 이 시장에서 무슨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전쟁이 진행 중인데도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얼핏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의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월 22일 현재 2차 종전 협상은 이란이 수용을 거부하며 결렬됐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날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시장이 전쟁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전쟁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건지 그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잠깐 3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이란 전쟁이 본격화된 3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5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하루에 조 단위씩 팔아치우는 날이 열흘 넘게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한때 5,000선마저 위협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 들어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반도체만 산 게 아닙니다. 4월 들어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 금액 가운데 반도체에 약 2조 8천억 원, 반도체 이외 업종에 1조 2천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3월에 코스피를 35조나 팔았던 외국인이 왜 4월에 갑자기 돌아온 걸까요? 전쟁이 끝나서가 아닙니다. 전쟁은 그대로입니다. 외국인이 읽은 건 전쟁의 향방이 아니라 기업 실적의 방향이었습니다. 4월 7일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57조 2천억 원,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의 수출액이 503억 7,6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9.4%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반도체 수출만 따로 보면 182억 8,600만 달러로 1년 사이 182.5% 급등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16.3%에서 36.3%로 늘었습니다. 원유 수입은 늘고 있는데 반도체 수출은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전쟁이 일으킨 에너지 비용 충격을 반도체 수출 호황이 압도적으로 상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이 구조를 읽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보통 전쟁이 나면 주식 시장은 떨어집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스피는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전쟁의 영향을 받는 산업과 전쟁과 무관하게 수요가 팽창하는 산업이 같은 시장 안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정유, 항공, 해운이 타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4월 22일에도 건설, 보험, 통신주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수요는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칩을 만들려면 SK 하이닉스의 HBM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미 이란 전쟁이 일어나건 말건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4월 22일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무엇인지 보면 이게 선명하게 나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10.7% 올랐고 HD 한국조선해양이 7.8% 올랐습니다. 삼성전기가 5.5%, 삼성중공업이 5.3% 올랐습니다. 왜 조선주가 이날 급등했을까요?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이 불안해지자 전 세계 LNG 수송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 수혜를 한국 조선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오히려 조선 업황의 호재가 된 겁니다. 이 시장은 전쟁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만들어낸 수혜 업종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혜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NH투자증권 나정환 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전쟁 변수와 무관하게 실적 방향성 개선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는 상황이며 전쟁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위험 자산 선호 회복 속도는 빠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나면 지금보다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최고치인데 전쟁 리스크까지 해소되면 어떻게 될지를 시장은 이미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힘, 반도체 실적이라는 이 엔진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핵심 변수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목표치를 8,000으로 올린 것도, JP 모건이 8,500을 제시한 것도 이 반도체 실적 모멘텀을 근거로 한 계산입니다. 그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한국 증시에 수십 년간 붙어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가 지금 왜 떨어지고 있는지를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8,000으로 제시했습니다. JP모건은 강세 시나리오에서 8,500까지 열어뒀습니다. 노무라도 8,000을 거론했습니다. 6,400을 막 넘어선 지수에 8,000, 8,500이라는 숫자를 붙인 겁니다. 이게 그냥 낙관론일까요? 아니면 계산이 있는 얘기일까요? 골드만삭스의 논리를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적. 둘째, 밸류에이션. 셋째, 정책.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실적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코스피 상장사 전체 이익이 전년 대비 2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익 전망치를 기존 130%에서 220%로 대폭 올린 겁니다. 220%면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지난해보다 이익이 3배 이상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두 대장주를 제외한 나머지 코스피 상장사 전체의 이익 성장률도 48%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도체 하나의 기댄 상승이 아니라 시장 전반으로 실적 개선이 번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여기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PER이라는 개념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주가가 기업 이익의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기업이 매년 1억 원을 버는데 주가가 10억 원이라면 PER이 10배입니다. PER이 낮을수록 이익에 비해 주가가 싸다는 뜻이고 그만큼 오를 여지가 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금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은 7.5배입니다. 선행 PER이란 앞으로 12개월간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7.5배가 낮은 건지 높은 건지 비교 대상이 있어야 체감됩니다. 과거 코스피가 강세장 고점에 있을 때 평균 PER은 10배 안팎이었습니다. 역사적 평균에서도 2.1 표준 편차나 벗어난 낮은 수준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지적했습니다. 계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 코스피 6,400대에서 PER이 7.5배입니다. 이익 수준은 그대로인데 PER만 10배로 올라간다면 지수는 어디까지 갈까요? 7.5배에서 10배면 약 33% 상승입니다. 6,400에서 33%면 약 8,500 수준입니다. 즉 기업 이익이 더 늘어나지 않아도 지금의 저평가 상태만 해소되어도 지수가 8,000을 넘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증시는 이렇게 오래 저평가를 받아왔을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비슷한 이익을 내도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보다 주가가 낮게 평가받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게 수십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배구조입니다. 한국 대기업들은 오너 일가 중심의 지배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회사가 돈을 벌어도
소액 주주들에게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인식이 외국인들 사이에 강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은 순이익의 97%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돌려줍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 수치가 평균 17%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벌어들인 이익의 대부분을 회사 안에 쌓아두거나 오너 일가의 경영승계에 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 불안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나서도 빠져나갈 채비를 항상 해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모두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책 측면에서는 상법 개정과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 전체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의 이익도 이사회가 법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개선된 주주환원 정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변화가 본격화될 경우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급 면에서도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뮤추얼 펀드와 신흥국 포트폴리오 안에서 한국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 즉 비중 축소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한국 주식을 충분히 사지 않은 외국 자금이 시장 밖에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아직 들어오지 않은 외국 자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8000, 지금 증권가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드십니까? 설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반신반의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둘 다 맞는 반응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8000이 가능한 조건과 8000이 틀릴 수 있는 조건을 동시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금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반도체 실적, 저평가 해소, 외국인 자금 유입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국면은 역사적으로 자주 오지 않습니다. 반도체 실적은 지금 명확합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SK하이닉스 1분기 예상 영업이익 34조 원 안팎, 반도체 수출 182% 증가. 이 숫자들은 예측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저평가도 수치로 확인됩니다. 현재 코스피 선행 PER 7.5배는 과거 강세장 고점 평균인 10배에 비해 아직 33%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익이 그대로여도 밸류에이션만 정상화되면 6,400에서 8,500까지 열리는 계산입니다. 외국인 자금도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펀드 내 한국 비중이 여전히 비중 축소 상태입니다. 반도체 외국인 지분율도 평균 대비 1.3 표준 편차 낮은 수준이라고 골드만삭스는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주식을 살 여력이 있는 외국 자금이 아직 시장 밖에 많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 조건이 유지된다면 8천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짚어야 할 변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유가와 물가입니다. 미-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2달 가까이 고유가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에너지 비용이 계속 오르면 기업들의 원가가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도 올라갑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메리츠증권 이진우 리서치센터장은 전쟁이 장기화되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은 압박을 받습니다. 기업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고 투자자들이 주식 대신 예금이나 채권으로 눈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전쟁 속에서도 올라가고 있는 건 반도체 실적이 그 압력을 이겨내고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고유가가 더 오래 이어진다면 그 이겨내는 힘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실적 상향의 지속성입니다. 지금 주가는 앞으로의 실적을 미리 반영합니다. 이미 1분기 실적 기대감은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분기, 3분기 실적도 계속 올라가느냐입니다. 한 분석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분기 실적 자체보다 2분기 이후 이익 전망이 얼마나 더 상향될지가 향후 지수 방향성을 가릴 핵심 변수라고. SK하이닉스가 4월 23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 숫자가 시장 예상치를 얼마나 넘어서느냐, 그리고 2분기 전망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쏠림 이후의 시장입니다. 4월 22일 코스피 상승을 이끈 업종은 HD 현대중공업과 조선주였습니다. 반도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장이 한 단계 성숙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반도체 주가 상승이 일부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K자형 구조라고 부릅니다. 반도체는 계속 성장축을 유지하는 반면 비반도체 업종은 경기 둔화와 실적 정체로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지수 전체의 상승은
점점 더 좁은 종목에 의존하게 됩니다. 지수가 올라가도 내 종목은 안 오르는 상황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코스피 8천이 가능한지 묻는 건 사실 그리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8천이 간다고 믿고 지금 들어갔다가 중간에 조정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8천이 안 간다고 생각해서 지금 팔았다가 실제로 8천이 찍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제일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은 조금 오르면 먼저 팔고 더 오른 다음에 다시 삽니다. 이 패턴은 목표 주가를 모른다고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이 시장에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지 기준이 없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실적이 끌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이 올라가는 동안은 지수도 방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실적 상향이 멈추거나 공유가 장기화로 금리 압박이 커지면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과 다음 분기 전망, 그리고 중동 전쟁 종전 여부와 국제유가 방향, 이 두 가지가 코스피의 다음 고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8천이 맞느냐 틀리느냐보다 이 두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 그게 지금 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